지금 장 출발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주가가 급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는 13%가 넘는 상승을 보이다가 탄력이 좀 줄어들었군요. 12만 원을 기록하면서 8%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면서 매기가 모두 이곳으로 이동을 했는지 다른 조선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가격도 오늘 급락하다 돌연 급등하면서 장중에 13만 원을 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급등락이 오가고 있는 현대중공업 오늘 상장 이후의 이슈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우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먼저 전화 연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전화 연결. 네, 자, NH투자증권의 최진명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의 최진명입니다. 네, 바쁜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이 오늘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조선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현대중공업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경쟁사와의 차별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금일 상장 이래 현대중공업은 저희가 공모가 6만 원에 진행됐지만 알고 계신 대로 훨씬 높은 가격에서 현재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는 달리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또는 기타 모기업이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한 대부분 다른 회사들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자금들이 현대중공업으로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공모에서 받으신 분들은 6만 원의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공모에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 장기 보유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현재 새로 들어오는 유입세에 맞춰서 차익 실현을 이미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 걸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재 높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차별 요소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명실공히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1위 조선업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도 업계 1위고요. 그 밑에 있는 조선업체 중에 현대중공업도 단일 조선업체로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LNG선을 비롯해서 해양 플랜트라든지 친환경 선박 제작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제작에서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른 조선업체와는 달리 선박 엔진을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기술력에 대한 차별화도 되지만 엔진 제작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소화하면서 초과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해외 또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엔진을 구매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역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외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카타르 LNG나 또는 러시아발 LNG선 발주 같은 친환경 선박 발주가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친환경 선박은 단순히 LNG 운반선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 이런 쪽들도 저희가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선사가 사실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안 좋게 찍히지 않았습니까? 아마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앞으로 숫자는 언제쯤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알려진 대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거쳐서 금속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조선업체의 전체 원가에서 단순히 후판만 추출하더라도 20% 이상이 원가를 차지하고요. 후판 외에도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을 구매해서 배를 조립할 때인데 사실 그런 기계 장비들도 결국 금속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조선업체의 원가에 부담을 줬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조선업체들도 인지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 올해 수주가 강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올해 수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시도했고 이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 연중 내내 수주 단가가 올라가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수주한 배들은 재료비가 올랐다고 비용을 선박 가격을 중간에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은 올해 2분기에 이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이익 감소를 이미 선제적으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발생하는 회계 처리는 금속 가격의 상승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수주했던 배들은 이런 금속 가격의 상승이 선박 가격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제작을 들어가는 내년에는 크게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3분기부터 바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오늘 현대중공업의 상장 이슈를 들어봤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의 최진명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조선주 투자 전략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분 나오셨으니까 또 모처럼 치킨 이벤트 가야죠. 추석을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보시는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2034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좋은 말, 응원의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상장한 현대중공업 상장 후에 주가가 널뛰고 있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께서는 투자해도 괜찮다, 염정 팀장께서는 투자에 좀 유의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자, 먼저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분할 이슈가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썩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네. 오늘은 현대중공업은 주가가 그래도 시장 대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보통 상장하고 나게 되면은 잠깐 반짝했다가 또 차익 매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고려하시되 조선주 쪽에서 골라야 될 쪽이 지금 저희가 선택지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중간 지주사 역할이기 때문에 좀 끼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주사에 오히려 할인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그쪽 말고 차라리 사신다면 현대중공업이 더 해답지에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앞서 연구원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네. 지금 당장 실적에 갖고 실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은 없고요. 다 실적 부담감은 높지만 이 부분이 올해 반영된 그리고 또 작년부터 이어지는 수주의 변화들이 그대로 이어졌을 때는 오히려 변화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예. 하지만 너무 급하게는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 변화와 흐름들을 보시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보다 네. 기자재 쪽이 더 관심이 높죠. 항상 같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화인베스틸 같은 예. 경우는 인버티드 형광이라고 하는 즉 배가 이렇게 밑에가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구부러진 벨리 항공주로 따지면 벨리고 벨리. 예. 네. 배. 네, 그 배, 입에 다 둥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형광 같은 경우도 예. 어떤 철강이다 보니까 올라간 후판 가격 올라간 것만큼 같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같이 좋아지는 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각받다가 한번 움직이다가 잠깐 눌렸던 모습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실적 빠른 변화는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양전기공업이죠. 특히 조명, 선박 관련된 조명 강점이 있는데 이 회사를 잘 보시게 되면 올해 업황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돈이 많은데 네. 이를 가지고 수소 쪽으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신사업 쪽에 수소 센서 관련된 쪽 그리고 전장용 쪽에 센서 관련된 부분들을 진입하다 보니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기자재 업종도 같이 챙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타이밍은 방향은 맞되 타이밍은 좀 조절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주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만 네. 그리고 조선주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조선주보다는 기자재가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조선주 투자에 그렇게 큰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항상 예. 주식은 장기로 보게 되면 예. 재미없을 때 해야 되죠. 그럴 때 모아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 개선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조금씩 줍줍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 당장 턴할 거야라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네. 염정 팀장님께서는 투자에 좀 유의하다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조선해양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 한국조선해양은 일단은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사고요. 예. 또 그 위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어떤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예. 부분이 일단 디스카운팅되는 효과가 좀 있고요. 예. 거기에 또 만약에 뭐 실적이라든지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경우 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어떤 중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사 상위 지주사인 현대중공업 지주로 또 올라간다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 큰 메리트가 중간에 껴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조선업을 보고 투자하신 한국조선해양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제 저희 SDI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배터리 보고 투자했는데 기껏 회사 분할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잖아요. 오늘도 그런 이슈 사실 예, 현대중공업에 대한 상장 이슈는 뭐 좀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감안하시지 아, 않으셨을까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고요. 화가 나는 건 핑계입니까? 제대로 공부 안 한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 오늘 그 OX에 대한 질문은 해주셔야죠. 예, 예. X는 오늘 파셔라는 거죠. 아 오늘요. 그러니까 X를 드린 건 아, 현대중공업을. 지금 현대중공업 오늘 상장 첫날 사실 예상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장 초반에 한 9시 30분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산을 오르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상한가 가는 줄 계속 아셨다고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상한가 따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좀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거의 딱 맞아 떨어진 것 같고 일단은 공모가 대비해서 약 그 따까지는 성공을 했죠. 예. 12만 원 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일단 조선업종 전반적인 지금 섹터가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장 첫날에 어떤 그 기분을 만끽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모 청약 받으실 분들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매도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민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뭐 조선업에서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앞으로 상장 후에 어느 정도 좀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매듭이 되어진 다음에 네. 그때 투자하시는 게 그러니까 재투자, 재매수하신다는 관점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듭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을까요?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나올 계기가 있습니까?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집니까?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떨어진 게 아니죠. 예. 공모가가 6만 원이었고요. 현대중공업을 말씀하시는 현대중공업 건가요? 지금 서로 다른 종목을 말하고 아니 조선주 전체에 대한 투자 조선주 의견을 전체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 출발 이후에 네. 탄력이 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6% 오른 11만 8,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조선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뭐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고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오늘 좀 매도 우위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한국조선해양 주주라면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지만 그래서. 잘했어야죠. 네. 예.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 알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지배 구조가.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과 항공주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급등하고 있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드디어 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자, 기대감이 높다라는 의견이신데 김민수 대표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종목과 이런 업종 얘기는 정말 단골 손님이죠. 매번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니까 예. 거기에 이제 맞는 종목들 뭐냐 이거 찾는 게 가장 또 지금 핵심인 상황 쪽에서 네. 이제 어떤 정해진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갈 것이다라는 개연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흐름처럼 순차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뭐 복병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리는 상황들인데 복병은 아시는 것처럼 뭐 백신 접종률일 거고 거기다가 또 혹시나 모를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상한 게 나오느냐 그리고 또 이런 또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냐 이런 몇 가지 변수들은 좀 있죠.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신규로 사 말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가 약간 올라와 있는데 지금 덜컥 사기도 그렇고 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방법은 그냥 어정쩡한 자리에 사지 말자. 혹시나 또 시장이 다른 쪽에 관심이 돌아가게 되면 또 차익 매물 나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를 노리는 게 낫지 지금 약간 떠 있는 상황 쪽에서 대응하기는 좀
할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관련된 뭐 리오프닝, 이런 위드 코로나 뭐가 맞는 건가요? 둘 다 맞는 건가요?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같은 개념이죠. 네, 예. 그냥 영어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 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예.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여행 항공 쪽도 물론 좋겠지만 롯데관광개발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뭐 CJ, CGV도 말씀드렸었나요? 네, 그쪽도 영화관도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간 게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못 찍다 보니까 개봉이 안 돼서 못 간 거다.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영화 대작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관심이 높아지겠죠. 네. 그런 쪽에서 연말에 나올 마동석 형님 보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터널스나 뭐 스파이더맨 개봉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어떤 한국공항이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여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보완해주는 네. 대표적인 회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한진 계열이고 어떤 자산 가치 충분하고 그렇게 네. 되면 이번을 잘 이겨내는 회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예. 한국공항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급식은 제대로 이어지겠죠.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이쪽에 대한 흐름들도 점점 더 매출의 흐름들이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비용 통제 끝나고 났었을 때는 오히려 수익성도 다가선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군들을 쫙 차트로 다 돌려봤어요. 8월을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아주 네. 드라마틱한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고 종목별 차별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호텔신라가 좀 생각보다 더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네. 이런 대장주들을 보면 또 아직은 너무 큰 기대를 갖기에는 시점이 좀 이른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우상향이고 네. 그동안 이야기 많이 안 해주셨던 CJ 프레시웨이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관심 항목에 담아보겠습니다. 염정 팀장님 어떠세요? 네. 네, 일단은 우상향은 맞겠죠. 예. 가는 방향은 맞겠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항공주에서 봤을 때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 이제 5월, 6월 시점에도 이제 위드 코로나까지는 아니지만 예. 사실 재확산 직전에 사실 좀 기대감이 모아졌었고요. 앞으로 좀 코로나에 대한 부분 조금은 좀 해방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한 6월까지 고점이 35,000원까지 갔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35,100원이 전고점인데요. 지금 벌써 32,500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아직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조금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땐 이렇게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장기 추세로 한 내년까지 쭉 끌고 가시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위드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조금은 좀 짧게 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뭐 여행주가 좀 급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여행주 중에서 사실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사실 등락이 너무 좀 큽니다. 오히려 노란풍선은 뭐 네. 여행주라기보다는 예, 정치 뭐, 테마로 엮여 있기도 뭐 그런 부분도 하고요. 있고, 예. 근데 여행주 같은 경우에 움직임은 조금 더 항공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강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 직전에 지난 5월, 6월 움직일 때 또 움직였던 게 뭐냐면 색조화장 관련된 화장품 주거든요. 예.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클리오 좀 가장 좀 제가 강하게 봤었는데 지금 정고점 29,500원인데요. 지금 21,000원대까지 떨어진 다음에 회복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임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뭐 여행, 뭐 항공, 뭐 여러 가지 좀 같이 움직임이 있겠지만 유통업 다 좋겠지만 이제 색조화장, 뭐 화장품 이쪽 관련 섹터도 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해두고 계실 만한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클리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클리오가 가장 관심권역에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역시 뭐로 가도 소재로 통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랐는데 가격 부담 없이 괜찮을까요? 가격 부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코오롱 플라스틱 하게 되면 화학 소재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마진이 높은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차량 경량화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복합 소재뿐 아니라 이 차량 경량화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EP와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더 지금보다 수익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확인됐을 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기대감이 지금 트렌드와 맞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시장에선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롱 플라스틱의 흐름들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지금 15,000원대 덕 사기는 좀 힘들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러면 결론은 여전히 눌림 목대 사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조금 더 수익성만 보강되게 되면 더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역시나 같이 봐야죠. 투코, 네, 코프라, 코롱 플라스틱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염정 팀장님은 가격 부담은 괜찮으세요? 저 민수 대표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 충분히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가 아니고요.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시장의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제 소재주가 한 번 더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오늘 전반적인 소재주 단에서 다 쉬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쪽 관련해서 코롱 플라스틱의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코롱 플라스틱에서 이제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요. 2분기 실적에 거의 준하게 3분기 실적도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 일단 실적 이어갈 수 있다.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수소 섹터로 또 이제 불리죠. 플라스틱이 어떻게 또 수소냐라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소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요. 수소차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동사가 에코 플라스틱이 아니고 코롱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EP 시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인데요. 이 플라스틱 쪽에서 POM 시장입니다. POM 시장이 폴리옥시메틸렌이라는 시장이라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에서 이제 경량화 그리고 조금은 이제 기존의 플라스틱보다는 좀 더 단단하고 가볍고 이런 소재를 이용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스프와 손을 잡고서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플라스틱 쪽 POM 시장을 좀 공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POM 시장에서 세계 3위 정도로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수소차, 수소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의 경량화, 경비행기, 드론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이 경량 플라스틱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소재 관련해서 움직임이 세게 나오는데 오늘 당장 지금 좋으니까 지금 당장 잡으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플라스틱 최근에 충분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지켜보시다가 오히려 조정 나오는 시점에 오히려 매수하시는 게 적당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연휴 전날인데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